이거는 그거죠. 리더스가 아니고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미국 섹션에 있는 렉싱턴이라고 하는 고정 칼럼이죠. 이건 뭐 웅님도 되게 좋아하고 저도 되게 좋아해서 제가 기본적으로 기사를 뽑을 때 일단 한국 관련된 기사가 있으면 그거 위주로 먼저 뽑고, 근데 한국 관련된 기사가 없으면 리더스에서 뭐 좋은 거 없나 해서 방금 전에 다룬 것 같은 커버 스토리에서 뽑고, 만약에 리더스에도 마땅한 게 없으면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그래도 우리가 그나마 관심 있는 게 미국이니까 미국 섹션으로 가서 미국 섹션에 있는 고정 칼럼, 미국에 가 있는 이코노미스트 특파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칼럼을 쓴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정 칼럼을 한번 들여다보는데 재미있는 칼럼이 많아요. 근데 이번 주는 그 미국이 인도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관한,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인도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관한 기사가 나와서 그걸 다뤄봤습니다. 근데 이것도 같은 얘기야. 결국 중국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라는 큰 주제 안에 있는 거죠.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앤 인디아, 미국과 인도. 조 바이든's passage to India. 바이든의 어떤 인도로 가는 길. America's underperforming relationship with India has never looked more important. 그런데 미국의 그 인도와의 언더퍼포밍이라는 건 이제 성과를 잘 내지 못하고 있는 관계, 이런 뜻이겠죠. 어떤 부진한 관계는 has never looked more important. 더 중요하게 결코 보이지 않았다. 이제 그동안 너무 경시되어 왔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결국 인도와의 관계가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거겠죠. As an indispensable fan of George W. Bush's approach to India, Joe Biden, the then chairman of the Senate Foreign Relations Committee, said his dream was that by 2020, the two closest nations in the world will be India and United States. 자, 재밌는데 조 바이든이 조지 W. 부시면 아들 부시를 말하는 거죠. 아들 부시 대통령의 왕팬이라는 거예요. 특히 뭐냐면 아들 부시 대통령이 인도를 다루는 방식, 인도에 접근했던 방식에 대해서 아주 왕팬이라는 거야. 왜냐면 그때쯤에 조 바이든이 미국 상원에서 외교위원회 위원장, 우리로 치면 통일통일위원장 같은 걸 하고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부시 정권이 인도를 다루는 방식을 굉장히 지지했다는 거야, 그 당시에. 이런 건 참 미국 정치의 속살을 아는 사람이나 쓸 수 있는 그런 칼럼이죠. 그런 몇십 년 전부터 미국 역사를 쭉 알고 미국 정치를 들여다봐 왔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딱 짚어내서 도입부에 이렇게 딱 쓰겠죠. 사실 부시 정권은 공화당 정권이잖아요. 근데 민주당 국회 상원의원이었던 조 바이든이 이렇게 그걸 지지한다라는 걸 아는 건 참 외부에 있는 사람 쉽지 않은 건데. Said his dreams. 자기 꿈이 뭐냐면 2020년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가까운 두 나라가 인도와 미국이 되게 하는 거였다는 거야. 2020년까지. 그게 자기 꿈이었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는 거야. 그 정도로 바이든은 미국과 인도의 관계가 가까워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건 조지 W. 부시 대통령도 마찬가지였다. 뭐 이런 얘기겠죠. For much of the intervening time, they have looked more like two English-speaking nations separated by strategic partnership. 그래서 for much of the 그 중간 시간에 intervening time, 그 중간의 어떤 시기 동안 그들은 마치 두 개의 영어권 국가가 단지 전략적인 파트너에 의해서 나눠져 있는 영어권 국가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인 적도 있었다는 거죠. 이건 관계가 상당히 좋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정다슬 기자님, 미스터 부시 어프로치. Mr. Bush's approach to India, which involved bringing its nuclear industry into the global fold, among other opportunities for cooperation, was based on its future potential to balance China, not its feeble present. 그 조지 부시의 그 인도에 대한 접근은 그 어떤 것이었냐면요. 핵 산업을 세계적인 추세로 끌어들이는 것이었다? 이게 뭐냐면 인도는 원래 비핵 국가였잖아요. 근데 인도가 핵 보유를 추구했단 말이야. 북한처럼. 근데 조지 부시가 그걸 받아준 거예요. 글로벌 포워드. 그러니까 인도의 핵 보유를 용인해 준 거야. 국제사회에서.
그렇게 학교에서 용인하게끔 조지 부시가 이끌었다는 거죠. 왜 아, 그렇게 되냐는 거야. 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중국에 대한 그 밸런스를 맞추는 수 있는 나라로서 인도가 충분한 잠재력이 있다는 그 생각하에서 이루어진 협력이었다? 그렇죠. 그 어, 지금 당장의 어떤 유약한 현재보다는 지금은 유약하지만 피불러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에 대항해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존재가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인도가 핵을 가지게끔 쓱 이렇게 용인을 해줬다. Yet he often seems to confuse the two. 하지만 그는 종종 그 둘을 헷갈리는 것 같았다. 여기서 둘이라는 건 뭘까요? 어, 중국과 미국 인도일까요? 아니면은 피블러 프레젠트 미래와 현재 아니에요? 그러겠죠 아마. 어, 프레젠트와 퓨처를 말하는 거겠죠. 클래식. 그다음에 the classic opportunity for our American farmers and entrepreneurs and small business is there is a 300 million person market of middle class citizen here in India. 그 뭐냐 여기 인도에는 잠깐만요. 30억 명 맞나요? 30억 명? 3억? 3억 명의 3억 명? 아, 3억 명이겠네요. 3억 명의 중산층 그 시장이 있다. 근데 그 시장은 어떤 시장이냐면은 우리 미국인 농부들이라던가 농업계라던가 기업이라던가 중소 사업들을 위한 이제 고전적인 기회다. 그렇죠. 중국의 어떤 3억 명의 중산층 시장이라는 건 미국 기업인들에게 엄청난 기회다라고 마하볼드 탄성을 질렀다 이거지. 그런데 Himaward. Yeah, it is a sentence that 16 years old still exaggerates. 모르겠어요. 이거 발음. exaggerated 이걸 exaggerates the number of Indian consumers and their government's willingness to let foreign firms near them. 이것은 이 문장은 16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과장하고 있다 이거야. 뭐냐면 여전히 가장돼 소비자의 있다. 투자를 과장하고 있고 그리고 네, 인도가 자기들에게 외국 기업이 가까이 오는 것을 허용해 주려는 의지에 대해서 과장하고 있다 이거지. 네, 인도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음, 근데 그 희망에 들떠서 당시 조지 부시도 그렇고 조 바이든도 그렇고 인도 시장이 열리면은 미국 경제가 엄청 좋아질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인도는 그렇게 맘만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그 소비자의 수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자 그런데 그다음에 김수현 씨, 인디안 레티스. Indian reticence has been a more serious speed break. 인도가 침묵을 지키고 있는 상황이 더 심각한 스피드 브레이크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는 그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는 거죠. Politically flirtatious and preternaturally suspicious of self-interested foreigners, India does not want to be part of anyone's strategic calculations. 사리 사용만 지키고 왠지 의심스러운 것 같고 또 정치적으로 어떤 갈등만 조장하는 이 외국인들에 둘러싸여서 인도 자체는 사실 어떤 전략적인 계산에도 가담하고 싶어 하지 않아 합니다. 그렇죠. 인도란 나라는 다른 나라의 전략의 장기말이 되고 싶어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외국인들 굉장히 의심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적대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고 또 자기들도 정치적으로 이제 분열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별로 이제 그렇게 되고 싶어하지 않는다라는 건데 어쨌든 It took Mr. Bush's counterpart Manmohan Singh 사모한 a year and a confidence vote
to get the nuclear component, a geopolitical gift horse through parliament. 이것은 부시 대통령의 상대였던 마모한 싱. 사인 당시 싱. 인도 총리 말하는 거야. 당시 뭐 인도 총리. 인도 총리로 하여금 뉴클리어 컴포넌트라는 게 아마 핵협정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 미국과 맺은 핵협정 여기에 가입하는 가입하는 게 의회를 통과하는데 뭐 1년 반이 넘게 걸렸다. 무려 1년이나 걸리게 그 시민 투표를 하는데 1년이나 걸리게 만들었다. 네. 그만큼 인도 의회라는 게 그렇게 쉽게 통과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야. 미국이 굉장히 호의적으로 핵을 보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인도 의회 통과하는데 1년이나 걸렸다는 건 그만큼 쉽지 않았다는 거죠. 국내 정치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오폴리티컬 기프트 호스를 뭐라고 해석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정학적인 기프트 호스? 지정학적인 기프트 호스? 뭐 선물을 줬다는 거. 지정학적인 이점 정도로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The rest of. The last of four foundational defense agreements, precursors to the enhancement military and intelligence ties Mr. Bush envisaged, was signed last October. 네 개의 근본적인 국방 협의안과 그리고 어떤 군사적 그리고 안보적인 협력 관계, 강화된 협력 관계가 이 부시 대통령이 구체화했던 것들인데 지난 10월에 비준되었습니다. 얘기가 뭐냐면 부시 정권 시절, 부시 정권이면 언제입니까? 2000년대 초반이잖아요. 16년 전이란 말이야. 16년 전에 부시가 고안했던 미국과 인도 사이에 4개의 어떤 기본적인 방위 조약에 관한 조항 중에 마지막 것하고 그다음에 더 진전된 군사 그리고 정보, 인텔리전스는 정보 분야죠. 군사 정보에 관한 더 진전된 조약의 프리커서라는 건 아마 전문 뭐 조약 앞 단계 뭐 이런 것 같은데 그런 것이 부시가 고안한 건데 이게 지난 10월에나 통과가 됐다는 거야. 이게 16년 걸렸다는 거야. 그만큼 그 미국과 인도 관계를 진전시킨다는 게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부시 정권에서 고안한 게 이제서야 조약이 맺어질 정도니까 그만큼 이게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yet, notwithstanding the public effect of those differences, rising concern about China on both sides has driven pretty steady progress. 자, 그러나 이러한 호블링이라는 건 이제 뭐 진짜 기어가는 뭐 이렇게 문제가 많지만 어떻게 자, 이러한 차이점, 이런 인도와 중국 사이에 혹은 현재와 미래 사이에 그런 차이점의 어려운 효과들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쨌든 꽤 견조하게 스테디 프로그레스, 견조하게 양국 사이가 진전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뭐 때문이다? 바로 중국에 대한 늘어나는 우려 때문이다. 라는 거죠. 바락 오바마 set aside concerns about Narendra Modi association with commercial bloodshed to work with him on climate change. 자, 오바마 대통령은 set aside concern 이 나렌드라 모디라고는 당시 인도 총리죠. 인도 대통령인지 총리인지 아니라 인도 총리와의 관계에서 커뮤널 블러드쉐드를 제껴놨다. 커뮤널 블러드쉐드라는 게 아마 인도 총리가 커뮤널이라는 건 이 소공동체를 말하는 거잖아요. 아마 조그만 그 인종 그 부족 공동체를 블러드쉐드는 뭐 피가 흘렀다 이런 뜻이잖아. 거기를 뭔가 탄압하는 과정에서 뭐 이제 유혈 사태가 일어나고 뭐 그랬나 봐요. 그런데 그런 걸 제껴놨다. set aside. 그런 거에 대한 우려를 제껴놓고 그리고 그와 클라이밋 체인지 기후 변화에 관한 협력을 했다. 워크 위드. 결국 그와 일을 했다라는 거죠. While dismantling barriers to military and other technology transfer. 그러면서 또 뭘 했냐면 군사적이고 기술적인
군사적인 배리어를 걷어내고, 그렇죠. 인도에 대한 군사적인 어떤 방어막을 걷어내고, 그 다음에 다른 기술들도 이전하게 해주면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만큼 오바마는 그 마렌드라 모디의 어떤 그 인권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커뮤널 블러드쉐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진전시켰다라는 거야. 인도와. 왜 그랬겠어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했던 거지. 그 다음에 도널드 트럼프 set the relationship into reverse on trade, immigration and education ties, yet pushed defense and independence ties ever harder.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도 예를 들면 무역이라든가 이민이라든가 혹은 교육과 관련된 관계에서는 거꾸로 갔지만 그런 관계는 거꾸로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이나 정보 분야는 훨씬 더 강하게 유대 관계를 밀어붙였다라는 거죠. 왜? 역시 중국 때문에. India's increasingly public receptiveness to the approach was apparent after America provided it with intelligence and cold weather gear during clashes between Indian and Chinese border guards last year. 그리고 인도가 점점 인도의 대중들도 이런 접근을 받아들이고 이런 어프로치라는 건 미국의 접근이겠죠. 미국의 접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야. 그게 명확하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미국이 작년에 인도와 중국의 국경에서 국경 수비대끼리 충돌이 있었던 거 아시죠? 그래서 뭐 실제로 뭐 총 쏘진 않았지만 무슨 뭐 쇠파이프 같은 걸로 막 때리고 막 그랬잖아요.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미국이 정보 자산, 인텔리전스를 도와줬다 이거야. 예를 들면 위성으로 뭐 봐준다든가 이제 그런 정보를 제공해주고 콜드 웨더 기어 방한복을 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도 군인들이 그런 어떤 추운 겨울에 그 작전을 방한 역량이 부족하니까 그런 걸 도와줬다. 맞습니까?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이후에 미국의 접근에 대해서 굉장히 받아들이는 태도를 취하게 됐다. 이제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자, 그다음에 아메리카에 있던 여기는 정다슬 기자님. America has done less for some of its allies, a status India still recoils from, yet increasingly enjoys the benefits of. 미국은 그 몇몇 동맹국에게 덜 해주고, 그러니까 혜택을 덜 베풀고, 그리고 인도의 지위는 여전히 위축돼 있지만 위축돼 있다. Always from yet increasingly enjoys the benefit of it. 거기로부터 오는 이익은 여전히 누리고 있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하지만 거기로부터 이익은 늘어나고 있다. 뭐 맞아요? 네, 그 리콜 프롬은 회피하다라는 뜻이니까 그 동맹이란 지위를 인도는 여전히 회피하고 있지만 그 혜택은 점점 더 많이 누리고 있는데 이 동맹이란 지위를. 근데 사실 미국은 오히려 자기 동맹국가에는 인도한테보다 덜 해주고 있다. 그래서 인도는 얼마나 미국이 중요히 여기는지, 그런데 인도는 여전히 이 미국과의 동맹을 얼마나 회피하는지 말해주는 문장입니다. The inaugural. The inaugural summit of the Quadrilateral Secretary Dialogue, a grouping of America, Australia, India, and Japan, held on March 12th, illustrated this. 그 쿼드죠. 쿼드 3월 12일 날 그 뭐냐? 열린 쿼드 정상회담은 이 같은 것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 It also highlighted the opportunity Mr. Biden will have to deepen the relationship and how to he means to try. 이것은 또 그 바이든 역시 그 인도와 미국 간의 관계를 더 깊게 하려는 기회를 부각시켰으며, 그러니까 깊게 하려고 하고 그것을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부각시켰다. 뭐 그런 얘기죠. 그다음에 네. 김수현 씨, formed in 2004. 김수현 씨.
formed in 2004 to manage disaster relief after tsunami. The Quad was repurposed by Dick Cheney as a military club, then abandoned in 2010 because Australia and India considered it too antagonistic to China. 쓰나미를 겪고 나서 이후에 긴급 재난 지원을 긴급 재난 지원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이 쿼드는 긴급 재난 지원의 일환으로 2004년 이 쿼드라는 조직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쿼드는 당시 군대 수장이었던 딕 첸리에 의해 다시 수정되었고요. 딕 체니는 미국 부통령이죠. 부시 정권 부통령을 했던 딕 체니에 의해서 군사적인 클럽으로 다시 재조정이 되었고. 네네. 그리고 2010년에 호주와 인도 측에서 너무 해당 조직이 중국에게 적대적이라는 판단이 들어 2010년에 이 조직을 해산했습니다. After years of creeping Chinese aggression, there is loss of a worry in both countries. Hence, the Trump administration, to its credit, revived the group in 2017. 중국의 공격성이 날로 커지고 그리고 그 두 나라에게도 그렇게 큰 영향은 없었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는 자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2017년에 해당 조직을 부활시켰습니다. It has since held ministerial meetings and a joint naval exercise in 2020. Before last week's meeting signaled Mr. Biden's bigger plans for it. 그리고 이 쿼드라는 조직은 이 쿼드라는 조직을 통해서 강요 회의를 소집했으며 그리고 합동 해군 훈련을 2020년에 했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미팅이 있기 지난주에 바로 그 전주에. 그렇죠. 그게 있기 전에 군사훈련도 했다 이런 얘기죠. 근데 그만큼 이번 단락은 쿼드라고 하는 조직의 역사를 쭉 짧게 설명을 해준 거죠. 그래서 이 장관급 회담도 여기서 이루어지고 해군 군사 합동훈련도 했고 그리고 나서 바이든 정부가 더 큰 계획을 위해서 이제 지난번에 미팅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 그러면 이 바이든 정부의 미팅이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Before last week's meeting signaled Mr. Biden's bigger plans for it. Before 바이든이 취임 정상회담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 전에. 네네. 말하는 것 같은데. 그 지난주에 요 쿼드에 속한 미국, 인도, 호주, 일본 정상들이 쿼드 정상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중국의 위협을 포함해서 코로나 백신 배포 등에 대해서 논의했거든요. 그래서 이 문장의 의미는 트럼프 때는 장관회의, 군사훈련 정도까지 협력이 됐고 바이든 정부에 들어서는 정상회의를 최초로 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로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the Trump administration toyed with an idea that the Quad might develop into an Asian NATO, underlining its emphasis upon security cooperation. 자, 트럼프 정부는 이 쿼드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어떻게 발전시켰냐면 아시아의 나토로 만들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주로 안보적인 협력에 초점을 뒀다는 거야. 근데 by contrast, reviving American outreach on trade, immigration, public health, climate change, and so forth is Mr. Biden's goal. 하지만 바이든 정부의 목표는 다르다는 거죠. 바이든 정부의 목표는 미국의 어떤 관심사를 무역이나 이민이나 혹은 공공의료 분야나 기후변화 등등으로 확장시키는 게 이제 바이든 정부의 관심사고. The fact that the Quad Summit concluded with an adoption of the group's most concrete agenda since the tsunami, a plan to boost vaccine production and supplies for the region, was indicative of that.
바로 방금 전에 피용님 씨가 설명해 준 것처럼 이번 쿼드 정상회담에서 그 그룹의 어떤 아주 구체적인 아이디어들에 대해서 합의했다는 거, 그런 것들을 채택했다는 게 이제 그런 걸 보여준다는 거죠. 예를 들면 쓰나미 이후에 처음으로 백신 생산을 늘린다라든가 혹은 지역에 어떤 공급을 하는 것,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합의한 게 이제 그런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The idea is for America, Japan, and Australia to provide cash to help India, which already makes 60% of the world's vaccines and for production. 그리고 이제 그 아이디어는 결국 미국과 일본과 호주가 provide cash to help India, 인도를 돕기 위해서 돈을 낸다는 아이디어라는 뜻이에요. 돈을 nem으로써 근데 그 인도는 어떤 인도냐면 이미 전 세계 백신의 60%를 만들고 있는데 생산을 더 이제 생산을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부자 나라들, 미국이나 일본이나 호주 같은 부자 나라들이 아직 개발도상국인 인도에 돈을 주는 그런 형태를 결국에 나타나게 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전다슬 기자님, how much? How much this might bother China, which once criticized the group as more sheep-froth, is open to question. 이 같은, 그러니까 그 중국은 이 그룹을 거품이라고 비판을 했는데, 그 이 같은 쿼드가 중국을 얼마나 괴롭힐지는 의문이다. Yet it suggests the Biden administration is serious about its stated intention to counter China through alliance based on shared value, and that it shifts to Quad and India as central to that. 그러나 이는 바이든 정부가 그 중국의 그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 동맹을 통해 공유된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 네, 네. 그리고 이 쿼드에는 인디아가 중심에 있다. 인도가 중심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The group's rules voluntarily design and adoption of an agenda that downplays China while promoting Indian capability also looks well designed to bind India in. 이 단체의 그 느슨하고 그리고 자발적인 디자인 그리고 아젠다의 채택은 그런 거죠. 아젠다의 채택인데 어떤 아젠다냐면 중국을 그 억제하기 위한 아젠다의 채택이겠죠. 네, 그거는 그 중국 그리고 이거는 반대로 인도의 능력을 잘 살리고 있는 그런 부상은 인도를 잘 구속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도를 잘 끌어들이기 위해서 잘 디자인됐다. It caters to the country past insecurities and current ambitions, a useful combination. It caters to the country's past insecurity. 그 국가의 과거의 어떤 불안정과 그 다음에 현재의 야망에게 useful combination, 굉장히 유용한 조합을 만들어주고 있다. cater는 뭘 주다, 전해주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쿼드라고 하는 조직이 인도에게 뭔가 이렇게 다시 한번 좀 부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야망에 어울리는 조합을 주고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이 쿼드는 결국 뭐냐면 인도를 시켜서 중국을 견제하게 하는 전략이야. 결국 돈 많은 세계 나라, 미국, 일본, 호주, 돈 많은 세계 선진국이 인도한테 몰아줘가지고
인도를 좀 강하게 만들어서 인도가 대신 우리 대신 중국이랑 좀 싸워줬으면 하고 바라는 게 코드지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도 들어오라고 하는 건 우리도 거기다 돈 내라는 거야. 우리만 미국, 일본, 호주만 돈 내기 좀 아까우니까 니네도 같이 껴서 인도 돕는 거에 참여해. 그래서 인도가 우리 대신 중국이랑 싸우게 좀 해줘. 하는데 니네도 같이 껴. 뭐 이 얘기 아니겠어요? 우리도 돈 내라는 얘기지 뭐. 그래서 김수현 씨, the administration. The administration has similar plans for the bilateral relationship. 바이든 정부 또한 이 양자 간의 즉 중국과 미국 간의 관계를 위해 비슷한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혹은 계획을 인도와 미국, bilateral relationship. 그렇지 않나? 네네. 네. 인도와 미국. It means to sustain the momentum its predecessors set on security. Lloyd Austin, the defense secretary, will visit Delhi this week. 이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이 안보와 관련돼서 이 바이든 정부의 지난 정권이 만들어 놓았던 전략, 모멘텀을 계속 끌고 가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방장관인 엘로이드 오스틴 씨가 로이드 오스틴이라고 하면 되겠죠? 로이드 오스틴 씨가 이번 주에 델리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And it believes the Trump administration's neglect of other sorts of cooperation provides us chance to make eye-catching progress. 그리고 지난 트럼프 정권 때 사실 다른 어떤 협력 관계에 대해서 무심했던 사실이 오히려 바이든 정부 때 좀 상대적으로 괄목할 만한 업적을 이뤘다는 인상을 줄 기회로 작용할 것입니다. Mr. Biden has already scrapped a Trump effort to restrict the number of foreign, including Indian students.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트럼프가 제안했던 트럼프가 시행했던 외국인 유학생 제한 조치를 폐기했는데 여기에는 역시나 인도의 유학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트럼프는 그 외국인이 들어온 게 싫어했잖아요. 외국인 유학생 수도 줄이려고 했는데 인도 유학생 수도 당연히 줄었겠죠. 근데 이제 그거를 바이든 들어와서 풀어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유학 가는 애들한테도 많이 도움이 되겠네요. 이런 조치들은. But this will not all go smoothly. 자, 이런 것들이 다 스무스하게 갈 것은 아니다. The broadening of the relationship will uncover as much residual tension as opportunity. 자, 이렇게 관계가 확장되는 것은 기회뿐만 아니라 현존하는 갈등 또한 역시 드러낼 것이다. India is unlikely to become less protectionist even if American does. 인도는 미국이 그렇다 하더라도 덜 보호주의적이 될 것 같지 않다. 이런 얘기죠. 인도는 여전히 보호주의적인 태도를 가진다는 거죠. The recent defense cooperation is valued by India's unimpressive effort to modernize its antiquated forces and attachment to cheap Russian kit. 그리고 최근에 어떤 국방 협력을 보면 뭐가 나타나냐면 인도의 어떤 꺼려하는 태도, 자기들의 어떤 낡은 엔티케이티드한 포스, 낡은 군사력을 모더나이즈, 현대화하는 걸 되게 언임프레시브 하려는 노력에서 별로 인상적이지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또 치프 러시안 키트, 그러니까 소련 시절에 소련한테 수입한 싼 군사 무기 있잖아요. 치프 러시안 키트를 그거를 어태치먼트 거기에 대해 집착한다는 거야. 그런 태도를 쉽게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를 현대화하고 싶어 해도 인도 스스로 개혁하려는 의지가 잘 없으면 인도 입장에서는 군사 무기 사야 되잖아요. 비싼 거를. 근데 그러려고 잘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is scheduled receipt of a Russian air defense system later this year, for which it will be liable for American sanction, is already causing headaches. 그리고 또 그 계획된 어떤 영수인데 러시아의 어떤 국방 시스템을 late this year, 올해 말에 받기로 했나 봐요. 인도가. 자, 그게 이제 예정돼 있는데 그건 당연히 미국의 제재를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러시아가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러시아의 국방 무기를 수입하는 건 역시 미국의 제재가 같이 배달되는 거거든. 근데 그것도 역시 이제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는 거지 최근에.
그래서 a new report by the Brookings Institution, 유명한 브루킹스 연구소죠, a think tank, suggests such friction could induce an American rethink. 자, 그런 것들이 결국 미국의 어떤 재고를 불러오지 않겠느냐, 미국이 다시 생각하게 만들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그런 보고서도 나왔다는 거야. A chorus of voices in Washington have begun more vocally expressing anxieties about whether the vague and sustainability of U.S. engagement with India has been oversold.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워싱턴에서는 이제 그런 이런 통합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거야. 아, 이거 인도랑 이렇게 관계를 가지는 게, 인도랑 인게이지먼트 하는 게 그 과연 얼마나 가치가 있을 것이며 얼마나 지속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또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정다슬 기자님, there is little doubt. There is a little doubt that the relationship has been oversold in the past. 그 과거에 including by Mr. Biden. 그 바이든 시대를 포함해서 지난해 1년의 과정 속에서 미국과 인도의 관계가 가대 포장됐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오버소울이 뭐냐면 너무 비싸게 팔렸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미국이 너무 많은 돈을 냈다. 뭐 이 얘기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시노 더 타임즈라는 게 중간 제목이거든요. 이 문단 위에 있는 시노 더 타임즈라는 말이 중간 제목인데, 시노는 되게 중국을 말하는 거잖아요. 시노 더 타임즈, 뭔가 약간 함축적인, 그 원래 언론사들이 제목 뽑을 때 약간 함축적인 말을 만들어 쓰잖아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중국의 시대, 뭐 이런 뜻인가? 뭐 어쨌든 그거 염두에 두고. 예. Yeah, his administration's early work on it has provided context in which the inevitable frictions should be understood.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의 초기 작업은 그 맥락을 제공했는데, 그 맥락이 어떤 것이라면은 그 피할 수 없는 마찰을 이해해야 한다. 이해해야 된다. Should be understood. 이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맥락을 제공했다라는 거죠. In Tony Blinken at the State Department and Jake Sullivan at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as well as Mr. Biden himself, the administration already has more experience of dealing with India than any of its predecessors. 그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하고 제이크 설리번 그 국방보좌관은, 그리고 물론 이제 바이든 대통령 그 자신을 비롯해서 이 정부는 과거의 그 어떤 전임자들보다도 인도를 다루어 본 경험이 풍부하다. 이 조 바이든 자체가 미국 상원에서 외교위원회에서 계속 활동했던 사람이고, 기본적으로 외교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오바마 정부 때도 부통령을 하면서 사실상 외교관 역할을 하면서 뭐 전 세계를 돌아다녔던 사람이고, 인도와의 관계는 아주 빠삭하다는 거야. 그래서 가장 인도와의 관계를 잘 아는 정부라는 거죠. 그래서 And it has made elevating U.S.-India relations central to its plan. 그리고 이것은 미국과 인도와의 관계를 그 바이든 정부의 외교 정책의 중심의 축으로 만들었습니다. As China looms ever larger for both countries, the relationship has never looked more important or robust. 그 중국이 그 두 나라,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그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관계는 그 어떤 때보다 중요하고 강고해 보인다? 그런 얘기겠죠. 여기서 보스 컨트리라는 건 중국과 미국이 아니라 인도와 미국이겠죠, 아마.
아, 네네. 인도와 미국이요. 잘못 말했어요. 한국이란 나라가 등장하는 게 두 네. 나라, 인도와 미국에게 둘 다 너무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두 나라의 관계는 점점 공고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뭐 네. 그렇게 보인다. 뭐 이런 네버리 그렇죠. 이보다 중요할 수 없다? 그렇죠. 그렇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네. 얘기죠. 그러면서 C also에서 We are tracking the Biden administration's progress in the first 100 days. 첫 100일간의 바이든 정부가 이 어떻게 프로그레스, 관계를 진전시켜 왔는지를 트래킹한 기사가 있다. 요거 클릭하면 요게 기사가 뒤에 나오겠죠. 약간 뭐 그런 얘기가 이번 주 이코노미스트의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섹션의 렉싱턴 칼럼에 실린 내용입니다. 요거를 우리가 오늘 한번 같이 봤고,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그 커버 스토리랑 같은 맥락이죠. 중국을 어떻게 봉쇄할 것인가, 혹은 중국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관한 기본적으로 이코노미스트의 관심사가 여기저기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거지. 근데 커버 스토리에는 아까 그렇게 나왔고, 본격적으로 대중국 관계라는 관점에서 다뤘고, 리버럴밸이라는 관점에서, 그 다음에 이거는 미국 행정부, 거의 바이든 행정부라는 관점에서 쿼드를 통해서 인도를 키워줌으로써 중국을 압박하는 전략, 이제 그런 거를 또 구성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이번 기사를 통해서 봤습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기사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한번 의견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정다슬 기자님부터 먼저 얘기하시죠. 아무래도 외교부 출입 기자시고 코드 문제 계속 취재해서 기사를 쓰고 계실 테니까. 이 기사는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정다슬 기자님? 음소거 키시고. 아, 네. 커드가 쓰나미 때문에 만들어지고 이런 건 알았는데 미국이 이렇게 인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뭐 어떻게 공을 들였는지 이 부분은 제가 잘 몰랐어가지고 사실 뭐 새로운 좀 공부가 많이 되는 기사였고요. 그리고 인도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게 기본 원칙이 동맹을 만들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상대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주춧돈을 하나씩 놓듯 이렇게 공을 들여서 지금까지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뭐 약간 어느 곳에도 이제 속하지 않는다 약간 이런 건데 지금 최근에 또 보면은 미국하고 많이 이렇게 붙고 중국하고 약간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관계가 재정립된 순간에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많이 배웠습니다. 이거는 뭐 딱히 뭐 생각이 나다보다. 그렇죠. 김수현 씨는 어떠셨어요? 이번 기사 읽으면서? 저도 뭔가의 깊은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아 이렇구나 끄덕끄덕 하면서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사안이 사실 무거워서 좀 어렵네요. 우리 한정화 선생님, 한정화 씨는 이번 기사 보면서 어떠셨나요? 지금 소리가 잘 안 들리거든요. 아마 지금 말씀하시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최웅님 씨 어떠셨나요? 아까 의견 말씀드리기 전에 기프트 홀스 나왔잖아요. 그거 제가 아까 찾아보니까 트로이의 목마같이 선물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전략적으로 상대방을 올가만드는. 그래서 아까 인도가 전략적 도구가 되고 싶지 않다고 했던 문장에 넣어가지고 미국이 그 핵 부품을 줌으로써 인도를 꼬시는 척 하지만 사실은 자기한테 올가매려고 했던 거를 빗대서 이제 기프트 홀스라고 쓴 것 같고요. 트로이의 목마겠네. 그리고 트로이의 목마, 기프트 홀스. 그 다음에 이제 그 인도가 보면 되게 특이한 게 민주주의 국가긴 한데 그 민주주의는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특히 현재 총리 같은 경우는 무슬림을 되게 많이 억압하고 있어요. 그래서 커뮤널 블러드 쉐드 아까 나왔던 게 그 지금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자기가 옛날에 다스리던 주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주의 그 거버너였을 때 그 자기 관할지 무슬림 마을 학살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학살 사건을 모디가 알면서도 묵인했거나 약간 조장했다는 비판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인도가 워낙 힌두교도가 대다수인 나라고 그 모디가 이끄는 BJP라는 당도 힌두교의
주권, 힌두교의 권력 이런 거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무슬림은 소수니까 그 국내 권력을 강화하는 데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되고 대신에 해외 국가들이 많이 비판을 했죠. 이런 무슬림 탄압 조치에 대해서. 미국도 비판을 많이 했고 근데 중국이라는 공동의 적이 나오니까 미국도 어쩔 수 없이 다소 이상한 민주주의 국가지만 인도와 관계를 좀 강화하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옛날에 영국이 독일하고 맞서기 위해 러시아랑 조금 가까이 지낸 거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정치적인 국제 정세적인 게 좀 보이고, 그리고 사실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모든 거를 다 부인하면서 집권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정상의 정상화가 사실 바이든의 선거 구호였거든요.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정부를 부인하면서 비정상의 정상을 얘기했듯이. 그런데 중국 전략에서만큼은 거의 뭐 무역 면에서의 관세 부과책, 그 다음에 중국을 억제하기 위한 쿼드 활용, 그리고 대중국 그 기술 봉쇄 이런 것들은 다 한 획을 같은 획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걸 보면 지금 적어도 미국의 민주공화를 막론하고 중국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는 컨센서스는 굉장히 강한 것 같고 이게 아주 오랫동안 유지가 될 거고 바이든 행정부는 이제 기존 동맹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그거를 집행해 나갈 거라서 한국이 그동안 전략적 유연성을 보이면서 양쪽에 껴있었던 거 더 이상 하기 어려워진 것 같다. 쿼드도 참여할 거냐 말 거냐 굉장히 강요 많이 받을 거고 아까 윤 기자님이 저는 사실 그 생각 못 해봤는데 쿼드가 인도가 몸빵하고 나머지가 돈빵하는 구조 아니냐라고 하셨는데 타당한 비유인 것 같고요. 예, 우리도 아마 참여하려고 할 것 같아서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라크 파병하면서 결국은 미국의 이제 미국과 한 행보를 하되 한국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 뭔가 결단했었는데 한국 정부에도 뭔가 좀 창의적인 고민과 그런 결단, 지지자들의 어떤 반대를 무릅쓰고 하는 그런 게 좀 다가오고 있지 않나 싶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라크 파병은 미국만 신경 쓰면 되는 거였는데 이 쿼드는 미국하고 중국을 동시에 신경 써야 되는 거라 참 어렵다는 거죠. 미국이 좋아, 중국이 좋아,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도 버릴 수가 없고 중국도 버릴 수가 없는데 사드 배치했다가 중국한테 얼마나 무역 보복을 심하게 당했습니까? 뭐 그런 거 생각하면 일방적으로 쿼드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근데 다만 아까 말한 그런 상황에서 또 그걸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뭔가 이렇게 중국의 비위를 크게 거스르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 뭐 인도를 좀 도와준다든가, 뭐 인도에 좀 돈을 경제 지원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뭐 사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도 많이 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도 총리랑 정상회담도 하고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그 티나게 쿼드에 가입하고 이렇게 해서 티나게 반중 노선을 걷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쿼드를 도와주는 혹은 인도를 도와주는 그런 어떤 실효적인 결과를 거두면서 이제 미국한테도 야 이거 봐라 이 정도면 우리 할 만큼 하지 않았느냐라고 보여줄 수 있는 뭔가 이런 창의적인 해법이 필요한 거지. 이게 지금 양자 관계 그냥 어느 한쪽 손을 툭 잡아버리는 건 너무 위험한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서 뭔가 실질적으로 외교적인 지혜를 발휘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아닌가. 특히 문재인 정부 아직 1년 남았는데 이건 아마 올해 되게 이슈가 될 것 같은데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으로 좀 지혜를 발휘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한 가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피해야 할 사례가 있다면 호주인데요. 호주가 그때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 터졌을 때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근원이 중국이니까 이게 어떻게 시작됐는지 국제적으로 그 연구를 하자라고 호주가 맨 먼저 말을 했어요. 결국 이게 중국에서 발생된 거 밝히자 이 얘기를 한 셈인데 그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호주가 그냥 호주 총리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중국의 호주산 수입물 다 금지. 금세. 예, 근데 그게 엄청나거든요. 호주가 중국에 보내는 농산물의 양이. 그래가지고 호주가 그때 되게 곤란해졌었는데 지금도 곤란해요. 중국이 계속 봉쇄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막 앞서 나갈 필요는 결코 없고, 그러니까 미국의 노선에 동의하더라도 우리가 막 나서서 막 중국 때리 이런 거는 바보 같은 행동인 것 같고, 윤 기자님 말대로 현명하게 진짜 잘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저는 한 가지 되게 아쉬운 게
저는 지금까지 어쨌든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게 노력해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조심하면서 양쪽 사이에서 어느 누구도 좀 눈에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저는 그래서 사실 시진핑이 한국 방문할 줄 알았어요. 우리가 그 코로나 전국 처음 터졌을 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중국 먼저 봉쇄하거나 중국 비난하거나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결국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중국이 얘네는 우리 정말 쉽게 보나 뭐 이런 생각은 좀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예, 저는 굉장히 성의 표시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전혀 중국 정부의 정책에 반영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아휴, 그것 때문에 얼마나 욕먹었어요. 문재인 정권이 친중 정권이라고 얼마나 정치적 비난을 감수해 가면서 어쨌든 중국과의 관계에 공을 들였는데 중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쉽게 또 움직이는 나라가 아닌 거지. 그 한 가지 조금 첨언을 하자면 시진핑 방문에 관련해서 사실은 작년에 사실은 거의 저는 작년은 아니죠. 벌써 재작년이네. 재작년에 좀 사실상 실질적인 논의가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씩 이제 붐업을 좀 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가 터지면서 안 되고 있었는데 뭐 근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안 된 거는 확실히 있지만은 그러면서 이제 미중 갈등이 점점점 고조되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약간 이슈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그냥 이거 여기서부터는 그냥 제 뇌피셜인데 그러면서 뭔가 자꾸 이제 새 싸움이 되면서 그리고 우리는 되게 약간 좀 시진핑 방한에 목매일 듯한 것이 되면서 또 새로운 과제가 우리한테 한 번 더 주어진 것 같아요. 그때는 그 코로나 때문에 못 온 건 맞는데 이제는 새로운 게 또 미국 말고 우리 편에 서야 돼. 안 그러면 또 제재를 때릴 거야. 이런 분위기가 요즘은 또 다시 새롭게 고조가 되고 있어서 좀 상황이 바뀐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게 결국에는 이제 중국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제 무역 구조를 탈피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신남방 정책이라 그래서 동남아 쪽으로 많이 또 그 문을 열고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시도가 필요한 거죠. 뭐. 어쨌든 그건 장기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어쨌든 오늘 내용은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끝나기 전에 사진 한번 찍고 끝내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마이크를 잠깐 비디오를 잠깐 켜주시고 뭐 어려우시면 뭐 어쩔 수 없고 잠깐 가능하시면 잠깐만 켜주세요. 자, 앞에 보고 하나 둘 셋 하면 뭐 V나 뭐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한 번 더. 뭐 이상하게 나왔네요. V. 자,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자, 고생들 하셨고, 자, 그럼 다음 주가 마지막 주네요, 벌써. 다음 주에 종강을 할 텐데, 그러면 또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빠이빠이.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